오늘 쪽지 시험 볼 거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는 거는 요거죠. 변경. 그래서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법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감가상각 방법도 있죠. 그거는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제외. 그 다음에 무슨 법 쓴다고요?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이제 대손이나 감가. 왜냐면 추정치라는 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손은 못 받을 건데 얼마 못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다음에 감가는 가격이 감소하는 건데 얼마나 감소하는지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추정치 그러면은 대충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법을 쓴다고요? 전진법.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출석만 확인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그래서 제일 처음 해본 게 이제 특징이었죠. 그래서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그 다음에 전 단계 무슨 법이요? 세액공제법 맞고 전 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은 아니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 내는 걸 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거래에는 몇 가지가 있으세요? 세 가지.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있었죠. 그래서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연도, 간주 공급 네 가지 있었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그 다음에 필요적 뭐 있었어요? 기재사항.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있었죠. 그 다음에 교재는 252페이지. 그래서 보시면은요, 공급 시기 및 공급 장소인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요,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요거는 이제 작성 연월일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 연월일이 언제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작성 연월일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의 날짜가 어떻게 되죠? 바뀌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공급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국민들보다는 국가한테 중요해요. 특히 지방자치단체한테. 왜냐면 부가가치세를 내면 국가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띄워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다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큰 회사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면 클수록 돈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만 직원들 월급을 많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복지를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건 있습니다. 무조건 크다 그래서 복지가 좋고 무조건 작다 그래서 복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의 마인드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끔씩 국가에서 지원 관련된 거 나왔을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줘라. 그 말은 맞아요. 왜냐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업체한테 지원해주면 안 돼요. 업체한테 지원해주면 거기 위에 분 중에서 나쁜 놈이 있으면 지들이 다 빼먹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면은 사장님들 중에서 빼먹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저기 뭐냐 장부상으로는 다 줘요. 그리고 일명 페이백을 받아요. 네, 현찰로 달라고. 만약에 국가에서 200만 원 지원이 나왔어. 200만 원 주고 거기에서 50만 원 내놓으라고. 이러는 사장님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오픈이 안 돼서 그러지 아마 오픈되면은 어마무시할걸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급 장소도. 왜냐면 공급 장소가 신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사업장 소재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은 인천인데 사업은 서울에서 해. 그러면 부가세는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서울에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일반적인 기준 원칙이라고 해서 재화가 뭐 되는 때요? 인도되는 때. 그 다음에 인도를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근데 그거보다는 거기 밑에 박스 잘 나오죠? 요거는 회계 때에도 잘 나오는데 세무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매출이라고 써드리는데 현금하고 외상하고 뭐야? 할부. 요건 무슨 기준? 인도 기준.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건을 갖다 주면은 판 거다. 그래서 요거는 마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산 다음에 현금으로 줄 때 있고 카드로 줄 때 있고 3개월 할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면 현금 매출이 되는 거고 외상으로 카드로 긁으면 외상 매출이 되는 거고 할부하면 할부 매출이 되는 건데 이런 건 일반적으로 무슨 기준이야? 인도 기준. 그 다음에 2번 잘 나와요. 시험 문제에. 답으로 나올 때도 있고 힌트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중에 하나로 나올 때도 많아요. 장기 할부 판매인데 요거는 거기 밑에 있는 4번하고 엮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받기로 한대.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좀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의 뜻은 몇 년 넘는 거죠? 1년 넘는 거. 할부는요? 몇 회 이상? 2회 이상. 네. 일시불은 할부 아닙니다. 그냥 외상이지. 그래서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 1년 넘게 할부하는 이유는 대부분 뭐예요?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이거는 건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건물 짓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중간지급 조건부는 말 그대로 중가운데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완전히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아파트 같은 거 구입할 때, 예, 그러면 뭐 중도금이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눠서 내죠. 왜 나눠서 내요? 예, 금액이 뭐 하니까? 크니까. 그래서 요거 세 개 다 특징 중에 하나가 금액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니까 나누어서 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만약에 100억짜리를 해요. 얼마짜리요? 100억. 그러면 부가세만 몇 억이에요? 10억이에요. 그러면 돈도 못 받았는데 세금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에 언제 주겠다. 그래서 뭐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매달 며칠 날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날짜에 돈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에 돈을 받을 거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은근 잘 나와요. 근데 답으로 나올 때도 있고 지문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지문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내서 사람들이 딴 건 기억 못 하는데 요건 기억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좀 덜 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몇 번이냐? 5번. 5번은 답으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5번이 뭐냐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뭐야? 가공. 그래서 가공이라는 게 뭐죠?
가공이라는 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가공 형태예요. 그래서 임가공이 뭐냐면 완성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부품을 수출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공이라는 게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래처에서 전화 와갖고 다 만들었으니까 돈 달래. 그럼 그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물건을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아직 검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가공된 재화를 뭐 하는 때요? 인도하는 때.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받아보고 물건 잘 만들었네? 그러면 그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미리 주면 왜 안 되죠? 완성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가공됐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갖고 돈을 다 줘버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은 거래처에서 물건을 갖다 줬는데 물건이 엉망이야. 그럼 AS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돌변합니다. 이미 돈 받았으니까 AS 하려면은 뭐 달라 그래요? 또 돈 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은 언제 주라고요? 가장 마지막에. 다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집들도 이제 지금은 100% 선분양인데 조금씩 이제 후분양 제도로 조금씩 바뀌고 있죠. 예.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아파트 만약에 10억짜리야. 그 내가 10억을 미리 주고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집이잖아요. 예. 완성도 안 됐는데 뭐 먼저 줘요? 돈 먼저 주죠. 예. 그래갖고 여기 청라에서도 한번 소송 걸렸잖아요. 제가 알기로 무죄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안에다가 철골을 10개 넣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7개만 넣었어. 예. 그리고 소송 걸었는데 졌어요. 입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예. 근데 왜 그랬냐면 7개만 들어가도 이제 아파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물건을 받고 뭐를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 있잖아요. 뭐냐면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하죠. 맞죠? 그럼 그거 내가 받아야 내 거잖아요. 받기 전에는 내게 아니죠.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검수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생각한 거하고 틀려. 그러면 반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폐업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그래서 폐업 나오면 폐업하는 때. 그래서 우리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었어요. 몇 가지요? 4가지. 그래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뭐요? 잔존재화. 그래서 요 앞에 3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예요. 왜냐면 이건 진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폐업하게 되면 그 물건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폐업하는 때는 폐업할 때는 뭐 하는 때요? 폐업하는 때. 네.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답으로 종종 나오는 게 무인 판매기입니다. 일명 자판기. 그래서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뭐 하는 때요? 인치하는 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부가세예요. 무슨 세예요? 부가세. 부가세는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간접세죠. 간접세의 특징은 내 돈으로 내요? 남의 돈으로 내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돈을 뭐 할 때? 꺼냈을 때 요 돈은 이 돈 가지고 이제 뭐를 내겠다? 세금을 내겠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 제가 생각한 거하고 비슷한 게 나왔더라고요. 원래 24시 무인 자판기 있잖아요. 그 24시 편의점 중에 무인 편의점 있잖아요. 거기에서 담배하고 술을 못 판다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담배하고 술을 팔 수 있는 무인 자판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먼저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자판기 매장에서도 이제 탈 수 있다 술하고. 그럼 이제 또 저게 난리 나는 거죠. 위조했거나 아니면 주웠을 때. 이제 그거까지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확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그것까지 된다 그러면 지금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저기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인으로 못 돌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담배하고 술을 못 판대요. 무인 편의점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사람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것 때문에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 그러면은 일자리는 더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들겠죠. 일자리 계속 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서울에서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에서는 옷가게에 점원이 없잖아요. 무인으로 해서 거기도. 예, 그렇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줄지 않을까. 어쨌든 거기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강남 갈 일이 있으면 기계가 닭 튀겨주는데. TV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시간에 맞춰서 닭을 튀기더라고요. 진짜 큰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뭐래 먹고 살아야 될지 자라나는 새싹들은 이미 뭐 저야 뭐 일할 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로 먹고 살다 끝인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7살짜리랑 또 오랜만에 대화를 했죠. 누워서 대화하는 게 제 취미거든요. 힘들어서 걔랑 못 놀아줘요. 힘들어갖고 이틀 전에도 누워갖고 대화를 좀 했었는데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하고 뭐 하고 싶다 그랬더라? 간호사 하고 싶다 그랬나? 계속 꼬시는 중이에요. 간호사 말고 의사 하자. 근데 뭐 이제 7살이니까 그냥 대화하는 건데 참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긴 해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추가할 거예요. 거기 9번에 보시면 수출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쪽지 시험 볼 때 추가가 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요거는 회기 때에도 많이 봤는데 뭐가 추가가 되냐면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른 경우에는 환가일 기준으로 바뀌어요. 이 환가가 뭐냐면 환전이에요. 우리 해외여행 가려면 환전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그거를 이제 환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환율하고 재정환율. 요거는 아마 내일 모레 쪽지 시험 볼 거예요. 내일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된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요즘엔 좀 안 내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는 또 해놔야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53페이지 용역의 공급식인데요. 여기에서는 특수한 경우 좀 봐주세요.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보시면 첫 번째 간주임대료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간주임대료.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네, 실기 쪽에도 이제 종종 나올 건데요. 간주는 진짜라 그랬나요? 가짜라 그랬나요? 가짜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가짜. 그래서 간주임대료에서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가짜임대료인데요. 요건 보증금에 대한 이자예요. 보증금에 대한 뭐예요? 이자.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들어가려면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 주잖아요. 그래서 500에 30이야. 그러면 500이 뭐예요? 보증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전세 1억짜리 살고 있어. 그럼 보증금 얼마예요? 1억이죠. 네,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은 국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하래요. 그래서 이자 계산을 해서 거기에 몇 프로요? 부가가치세니까 10%만큼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 임대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건물주가 됐어. 참고로 일반 서민의 저 포함해서 일반 서민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나중에 노후에 건물 사서 뭐 받는 거요? 임대료 받는 거. 이게 대부분 최종 목표죠. 맞죠? 연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건물주가 되시면은 부가가치세가 좀 더 나와요. 그게 요거예요. 무슨 임대료요? 간주 임대료.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뭐예요? 이자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날짜가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해요. 그래서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과세기간 종료일로 해라.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세금만 거두면 되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를 거두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날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1월부터 3월이냐 4월부터 6월이냐 그 기간에 따라서 내야 되는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간주임대료는 가짜니까 그냥 무슨 일로 하자? 종료일로 하자. 그래서 만약에 일기 예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죠? 3월 31일까지죠.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만약에 일기 예정에 해당이 돼. 그러면 몇 월 며칠이요? 3월 31일. 왜냐면 가장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로 해서 뭐를 냅시다? 세금을 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선불 또는 뭘로 받을 때요? 후불로 받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집주인인데 월세를 줬어요. 근데 선불로 주겠대. 아니면 후불로 주겠대.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후불은 거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합니다. 이제 선불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은 짧게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상가 같은 데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 점포 정리한다 그러면서 막 아디다스니 나이키니 막 해갖고 한두 달 있다가 빠지는 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요걸로 주잖아요. 뭘로 줘요? 선불로. 네.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3개월치 선불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월부터 5월까지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3월 31일. 일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러면 요거는 양쪽에 걸쳐져 있잖아요. 3월 달도 있고 몇 월도 있어요? 4월, 5월도 있고. 그러면 일기 예정 때는 3월분만 내는 거예요. 근데 날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날짜는 아까하고 똑같이 과세기간 무슨 일이요? 종료일. 그 다음에 여기는 4월부터 몇 월까지요? 5월까지. 날짜는 과세기간 뭐요? 종료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거래가 있었으니까 뭐를 걷어야 돼요? 세금은 걷어야 돼. 근데 세금을 거두려면은 날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는 부정확한 것들은 언제로 합시다? 과세기간 종료일로 합시다. 그리고 저처럼 전세 살거나 앞으로 특히 앞으로 전세 사실 분들은 요거 보증금 관련돼서 전세 보증금 있죠. 그거 관련돼서 꼭 가입하십시오. 뭐요? 전세보험. 보험 가입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안 주고 버티시는 분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는 항상 정치인들이에요. 안 주고 버티는 사람들 관련돼서 뭔가 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민사소송 걸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 걸면은 최소 1, 2년은 걸리고 하는데 그런 걸 좀 만드시지. 맨날 엉뚱한 걸로 싸우고 계시고 필요한 거는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만들고 계시고 항상. 요즘 민식이법 난리라면서요. 저는 아직 안 겪었는데 애들이 차로 뛰쳐온다면서요 그냥. 근데 그게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항상 운전하시는 분들은 애들이 있나 없나 조심하시고.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뉴스에도. 그 다음에 어디 갔느요? 요건 됐고 요즘에 안 나오고 255페이지. 영세율과 면세. 우리 영세율을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고요. 면세는 뭐라 그래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영세율은 환급이 되고 면세는 환급이 안 돼요. 그래서 영세율은 그것도 무슨 환급이 돼요? 조기 환급. 조기 환급 며칠이요? 15일. 그 다음에 영세율은 국내 거래예요? 일반적으로 수출이에요? 수출과 관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 원칙. 그래서 외국에서 소비되니까 외국에다 보내라, 세금 내라. 그 다음에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 쓰이는 거고요. 고소득, 저소득,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역진성 뭐요? 완화. 그 다음에 뭐 발행한다고요? 계산서 발행.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255페이지 영세율 잠깐 보시면은요. 영세율은 뭐의 세율이래요? 영의 세율.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의 세율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완전 면세제도. 그 다음에 이 영세율을 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 원칙. 이걸 왜 하냐면은요. 우리나라에다가 부가세를 내고 외국 가서 부가세를 또 내면 하나의 세금에 대해 그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몇 번 세금 내는 거죠? 두 번 세금 내는 거죠. 그거를 이중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 목적도 있습니다. 영세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영세율을 해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1,000원짜리하고 만약에 1,1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물건이 똑같아. 그러면 얼마짜리 살 거예요? 당연히 1,000원짜리 살 거잖아요. 물건이 똑같다라는 전제 하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막 똑같은 물건 가지고 이쪽 저쪽 뒤져보잖아요. 왜요? 10원이라도 더 싼 거를 사기 위해서.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 물건 사는 사람들도 목적은 어때요? 똑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 장사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싸게 사서 어떻게 팔자? 비싸게 팔자. 그게 목적이죠. 왜냐하면 뭐를 창출해야 되니까요? 이익 창출. 그래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수출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10%를 안 내면은 조금이라도 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 대상자 1번의 과세 사업자, 그 다음에 2번의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간이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근데 어차피 세 개밖에 없어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려면 면세를 뭐 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런 거 나옵니다. 포기하면 몇 년? 몇 년 동안 원상복귀 할 수 없다? 3년. 몇 년이요? 3년.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뭐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면은 몇 년 동안은 원상복귀 안 된다? 3년. 그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요거 중요하구나.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수도 있는 거. 거기 교재 제일 밑에 박스 좀 볼게요. 그래서 박스 보시면은요. 박스 보시면 우리 영세가 되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라고 했었죠. 이 내국 신용장하고 구매 확인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거기 박스에 보시면은 내국 신용장 개설식이라고 있으시죠? 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늦어도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행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있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거 보시면 공급 시기 전에 개설 발급. 당연히 이럴 때에는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키포인트예요. 공급 시기가 속한 후 과세 기간이 끝난 후 며칠 이내요? 25일 이내에 개설하고 발급하면은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좀 잘 봐두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언제까지 갖고 오면 된다? 네, 25일까지. 근데 25일 넘기면은 몇 프로 적용되는 거예요? 10%. 그 다음에 됐고 257페이지 면세.
근데 이게 되게 악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왜 악법이냐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가 4월 달 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죠? 7월 25일까지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날까지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몇 월 며칠이요? 7월 25일.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상대방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안 좋게 하려고 이날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날 갖고 오면은 영세율로 다시 발행을 해줘야 돼요. 서류 갖고 오면. 왜냐면 법에서 며칠까지 갖고 오면 된대요? 25일. 그러면 이거 생기면은 격리직원은 짜증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과세로 해줬잖아요. 없으니까 서류가. 근데 25일날 갖고 오면 이거를 영세율로 해서 다시 발행해주고 그 다음에 신고도 뭐 하셔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과세가 뭘로 바뀌었으니까 영세로 바뀌었으니까. 과거에는 20일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혜택을 수출을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막말로 엿먹으라고 해서 장난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며칠 날 갖고 오는 거예요? 7월 25일 날.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실무적인 얘기인데요. 회사 가시면 여름 휴가 가요, 안 가요? 가죠. 예. 이날 이후에 가셔야 됩니다. 맞죠? 뭐는 해놓고 가야 돼요. 신고는 해놓고 가야 돼요. 예. 가끔씩 있어요.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 그래갖고 휴가 날짜 넣으라 그러면 격리 파트에서 7월 23일 막 이렇게 넣으면 욕 먹습니다. 잘못하면. 예. 근데 앞으로 여름 휴가가 없어질 거래요. 여름 휴가가 없어지고 그냥 1년 중에서 예, 가고 싶을 때 가는 식으로 바뀔 거라고 말이 나오긴 하는데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도 있긴 있죠. 예, 7, 8월 달 피해서 이렇게 휴가 가시는 분들. 그게 꼭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면세. 거기 파란색으로 보시면 면세를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환급이 안 됩니다. 근데 왜 부분 면세, 불완전 면세라고 하냐면 면세니까 뭐는 안 내요? 세금은 안 내요. 그래서 세금은 안 내는데 돌려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면세제도의 취지 보시면 세부담의 뭐요?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부가가치 구성요소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그 다음에 공익목적. 근데 시험 문제는 종류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기초생활 뭐야? 필수품.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은 국내든 국외든 뭐예요? 면세예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쌀,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미가공 식료품이죠. 그래서 국내나 국외나 다 뭐예요? 면세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 저기 마트 가면은 소고기 파는 데 가면은 한국산 있고 호주산 있고 미국산 있잖아요. 다 면세예요. 미가공 식료품이라.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국내 생산 비식용. 그래서 먹지 않는 미가공 식료품은 국내산만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꽃.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애완용 돼지. 근데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국내산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요즘에 많이 키우시는 저는 반려동물은 안 키우는데 왜냐면 저희 집에서는 꼬맹이 이외에는 못 키워요. 둘 다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요즘에 고양이 많이 키우시죠. 근데 고양이 중에서도 수입한 고양이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걔네들은 들어올 때 세금 내야 돼요, 부가세. 네, 왜냐면 고양이 안 먹잖아요. 비식용인데 네, 국내에요, 수입이에요? 수입이죠. 그러면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네.
근데 국내산 고양이야. 그럼 부가세 안 내도 되세요. 그래서 이게 안 먹는 거는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꽃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실무에서도 꽃이 제일 많아요. 면세에는. 왜냐면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제 화환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은 면세인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생수는 과세예요. 수돗물은 면세지만. 그래서 생수 사신 다음에 카드로 긁으시면은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 일반적으로 연탄은 고소득자가 써요? 저소득층에서 써요? 저소득층에서 쓰죠. 고. 그 다음에 저기 5번에 잘 봐두세요. 여기 역의 운송 영역 은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역의 운송 영역에서는 이제 버스나 전철이나 고속버스 중에서는 요게 잘 나와요.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려면 버스 타야 되죠? 전철도 타야 되죠? 네, 근데 비행기는 과세예요. 네, KTX도 과세고 그런 것들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타는 것들, 그다음에 택시도 과세입니다. 그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버스가 있고 우등 버스가 있고 프리미엄 버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버스만이요? 일반 버스. 일반 버스가 그 45인승. 그게 이제 일반 버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역외군송 영역에서 전세 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돼요.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시험 문제에 전세버스 관련, 그 역외군속 관련돼서 종종 출제가 되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그래서 우리 주택 살아가는데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7번에 여성분들 위생용품하고 8번에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그래서 요즘에 보면 대단지 아파트들에는 어린이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임대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안 내도 돼요, 월세에.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애들은 뭐 하니까요? 소중하니까.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베이비들이 늘어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계속 줄어들고 있죠. 결혼율도 줄어들고 있고. 근데 지금은 결혼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결혼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 처남도 2달 전에 결혼식을 했는데 저희 처남에 오신 하객분은 아니고 다른 예식에 오신 하객분이 이제 확진 판결이 난 거죠. 다행히도 시간대가 틀려갖고 뭐 그렇게 크게 번지진 않았었는데 언제 어떻게 될런지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대부분 뒤로 미루거나 안 하거나 하는 추세더라고요, 추세 자체가. 근데 앞으로 결혼식도 많이 축소될 거고 돌잔치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대부분 해도 첫째까지만 하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얼마 전에 겪었는데 아는 친구 애가 둘째 돌잔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둘째 돌잔치에서 갔는데 형들이 밥 먹으면서 욕하더라고요. 하나만 하면 됐지 뭘 둘까지 하냐고.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첫째 정도만 하고 만약에 둘째를 낳아도 대부분 둘째는 가족들끼리 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 많이 뿌리신 분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회수는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경조사가 품앗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손님이 많네 그러면 평소에 잘 다닌 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가봤더니 손님이 없네 그러면 남의 경조사에 안 간 집이구나, 거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의 맞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다음에 258페이지 위에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약국. 조제 용역은 면세고요. 일반 의약품은 과세예요. 그래서 회계 때에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병원 갔다 약국 가면 면세예요. 근데 다이렉트로 약국 가면 뭐예요? 과세예요. 예. 근데 요즘에 저거 구하기가 힘든가 봐요. 타이레놀. 어저께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약을 사다 먹으려고 약국에 갔는데, 거기 타이레놀이 있으니까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몇 개씩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봐두시고. 근데 요런 것들은 솔직히 나오긴 하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나와요. 안 나오진 않습니다. 회계에도 나온 적이 있고 세무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 시험 문제에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의료 보건 용역과 혈액인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뭐예요? 과세예요. 예. 앞으로 성형수술 얘기 공부하시다 보면 종종 보실 겁니다. 연말정산에 나와요. 연말정산에 성형수술 관련된 것들 문제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 용역에서는요, 거기 보시면 무도학원하고, 여기서 말하는 무도학원은 댄스학원이에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학원은 뭐예요? 과세입니다. 근데 제 예상인데 이게 내포하고 있는 게, 앞으로 학원들이 조금씩 요쪽으로 돌릴 거예요. 과세로. 왜냐면 국가에서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안 걷던 데에서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세율을 올려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안 걷던 데에서 거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 코로나 끝나면 전 학원 차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기초학력이 차이가 나고 있다고. 예. 그래서 나중 되면은 이런 학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4학년 학생을 데려다가 2학년, 3학년 거를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건 맞으니까. 그런 학원이 앞으로 조금,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아니고 후행학습이 되는 거죠. 그런 학원도 이제 생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할 텐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일이나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그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 다음에 도서신문 중에서 광고는 과세예요. 뭐는 과세라고요? 광고. 그 다음에 도서신문 이런 것들은 뭐예요? 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분계 문제 풀다 보면은 책 사는 문제들 나오죠. 거기 보면 대부분 계산서로 나와요. 뭘로 나와요? 계산서. 왜요? 면세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갔느냐. 예술창작품에 보시면 골동품도 과세예요. 왜냐면 골동품 살아가는데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도서관, 과학관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토지 면세예요. 뭐 면세예요? 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볼게, 기타에 보시면 수집용 우표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용 우표요? 수집용 우표. 수집용 우표도 뭐예요? 면세입니다. 아니, 그 수집용 우표는 과세예요. 우표는 면세고, 요거는 과세. 그 다음에 우표는 뭐예요? 면세. 그 다음에 259페이지. 요건 시험 문제 딱 2번 정도 출제가 됐었던 파트인데요. 어느 면적이 더 크냐? 그래도 주택 면적보다 사업용 건물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주택 면적보다 사업용 건물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요거는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 목적으로 건물 짓는 분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관련된 건데, 그런 분들한테 집을 지을 때 사업용 건물이라는 게 상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보다 뭐를 더 많이 지어라? 집을 더 많이 지어라. 그러면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원래 주택은 면세고 사업용 건물은 뭐예요? 과세예요. 예, 근데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은 그때는 전부를 뭘로 인정을 해주겠다?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사업용 건물을 빌려줄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 면적보다 사업용 건물 면적이 크면, 그러니까 상가를 훨씬 더 많이 짓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주택만 뭘로 보겠다? 주택으로 보겠다.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원래 가장 좋은 건, 이거는 약간 공산당적인 생각인 거 저도 압니다. 모든 집을 국가가 다 지어서 가족당 하나씩 주면은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집을 짓잖아요. 상가를 짓고. 이제 그럴 경우에 주택을 더 많이 지으면 뭐를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라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혜택을 만들었냐면 집이 많아지면 집값이 뭐 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쫓아갈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무너지는 타이밍이 언젠가는 올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일부, 그러니까 뭐 지금 일본으로 치면 도쿄 이런 데 이제 중심지 있죠. 그런 데는 다시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지거나 끝나고. 또 지금 일본이 저거 하고 있대잖아요. 빈집이 어마무시하게 많대잖아요. 왜냐면 일본도 지금 애들을 안 낳으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살 수도 있고 오히려 돈 주고 판대요, 집을.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하고 틀리잖아요. 집을 사서 상수도 연결하는 데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집을 사서 연결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일본도 이제 뭐냐 돈 있는 아니 그 국민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아예 돈을 주고 판다 그러더라고요. 받고 파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이 집 가져가세요 그러는데도 안 나가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나중 되면 그런 상황은 올 건데 저기는 괜찮아요. 강남 이런 데는. 서울도 일부는 빠지긴 하겠지만 중심지들은 안 빠질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고 싶어 해요? 서울 가서 살고 싶다고. 서울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두는 아니지만 전 서울 싫어요. 서울에서 일을 해봤지만 너무 많아요. 사람이. 갑갑해. 저는 사람 너무 많은 데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 사실 거면 어쨌든 인천에서 집 사도 어쩔 수 없이 저기 위주로 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안처럼 이렇게 역 가까운데, 역 가까운 데는 덜 떨어질 거니까 아무리 봐도. 근데 이제 역에서 먼 데는 위험합니다. 집값이 반토막 날 수도 있고 막말로 뭐 7, 80%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뭐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60페이지, 261페이지까지 보고실 거예요. 그래서 260페이지는 어저께 적었었던 건데 한 번 더 적을게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매매가 있고 임대가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 규모 이하. 또 토지의 매매는 면세, 임대는 뭐야? 과세. 그 다음에 토지, 그 건물의 매매는 과세, 임대도 뭐야? 과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 매매는 과세, 임대는 면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매매도 면세, 임대도 뭐야? 면세. 거기에 있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조세특례 제한법상 그 국민주택 얘기 나와 있고 영유아용 기저귀하고 분유도 면세입니다. 근데 면세여도 비싸긴 하죠. 영유아용 기저귀하고 분유.
그 다음에 261페이지 면세 포기. 간단하게 보고 쉴게요. 면세 포기하려면 면세 포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 그 261페이지 2번에 면세 포기 절차 좀 봐주세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지체 없이. 뭐 없이요? 지체 없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날짜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면세 포기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서 면세 포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나머지 서류들은 뭐 20일 이내에 내야 된다 막 이런 날짜들이 있잖아요. 근데 면세 포기는 날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몇 년 동안은 원상복귀 안 낸다고요? 3년.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 포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한번 하게 되면은 몇 년 동안은 원상복귀가 안 된다? 3년. 그거 봐두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